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11호 제2면 기사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하고 기본재산으로 주식 매수.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 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횡령액 7억 넘어.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 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시설 등 4곳의 법인 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 5,700여만 원, 수익금의 0.35%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 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내에선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 대금의 3%, 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 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0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128만 원 부당이득을 수취한 혐의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곧 송치할 예정이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적발됐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 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 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구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이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750만 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 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 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고령장애인 쉼터 무료 이동 진료 실시. 동두천시 고령장애인 쉼터 회장 백경애 는 12일 보산동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협회 회원 20명, 농아인협회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 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무료 이동 진료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의정부병원 한의과와 치과 의료진이 이동 진료 차량을 이용해 시각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 회원들을 직접 방문해 진료를 진행했다. 한의과 진료는 다양한 한방 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와 질환 개선을 도모했고 치과 진료는 스케일링, 충치 치료, 임플란트 등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제공했다. 백경애 회장은 이번 무료 이동 진료를 통해 시각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 회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무료 진료를 받은 한 회원은 평소에 병원에 가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한방과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 고령장애인 쉼터는 문화예술과 레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동두천시 고령장애인 쉼터 지역번호 031-858-9958로 하면 된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드림예술제 개최.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정희 은 지난 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당에서 2023년 드림예술제를 진행했다. 드림예술제는 한 해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들의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행사 순서로는 활동 영상 시청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임동건 학생의 식전 멋진 캐롤곡 드럼 연주로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끼며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번 공연팀으로는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기타교실, 성인연극교실, 노래교실, 드론 아티스트반, 성인 방송댄스반, 어울림 우쿨렐레 동아리, 아동 방송댄스반, 자립 아카데미반, 아동 난타반까지 많은 팀이 참여했다. 모두 바쁜 와중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하는 등 많은 노력 속에 프로그램 초기와 비교해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성공적으로 발표회가 진행됐다. 김정희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은 프로그램 초기와 비교해 모두 발전된 모습으로 2023년 드림예술제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달드리며 추운 날씨 속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더욱 더 즐거운 드림예술제가 될 수 있었다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용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의 소감을 전하였다. 한편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다양한 취미여가,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 능력을 평가하여 다양한 직무와 직업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자립기간 마련 및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여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